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어제 새벽 서울 이태원에서 경찰에 적발됐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문다혜 씨가 차를 대고 고깃집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7시간 뒤 주차해둔 차를 다시 타고 운전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다혜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인데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제 저녁 7시쯤 인파로 북적이는 서울 이태원 골목길. 초록색 경차가 길 가장자리에 주차를 합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문다혜 씨가 외투 차림으로 내리막길을 내려와 고기를 파는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혜 씨가 다시 골목길에 모습을 드러낸 건 다음 날 새벽 2시 17분쯤. 주차해놨던 차량 쪽으로 걸어 내려옵니다. 주차했던 차에서 잠시 멀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차로 다가가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시동을 걸고는 일방통행 내리막길을 따라 움직이는 차량. 앞에 있던 차량이 출발을 해도 바로 따라가지 않고 잠시 시간을 두고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다혜 씨가 운전하는 차량은 큰 길로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51분쯤 이태원 해밀턴 호텔 근처에서 차선을 바꾸다 택시와 부딪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였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택시기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르면 내일 다혜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문다혜 씨가 몰던 차가 사고를 내기 전 상황이 담긴 영상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우회전 차로에서 차선을 어기고 좌회전해서 주행하는 장면들이 찍혔습니다. 이어서 강보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태원역 근처 삼거리 교차로. 다혜 씨가 모는 녹색 캐스퍼 차량이 바닥에 우회전 표식이 그려진 2차로로 들어섭니다. 왼쪽 좌회전용 1차선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스퍼 차량은 좌회전용 방향지시 등을 켜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대형 택시가 다가오자 속도를 줄여 멈춰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왼쪽 도로로 진입하려고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는 차량. 좌회전 깜빡이를 켠 채 교차로 한복판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교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들이 다혜 씨가 탄 차량을 피해서 지나가면서 교차로 일대의 차량 흐름이 복잡해집니다. 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좌회전 차로로 진입해야 하는 걸 몰랐던 걸로 보입니다. 다혜 씨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한 뒤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약 6분 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택시기사는 목 부근에 뻐근함을 호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문다혜 씨가 몰던 차는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차였습니다.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3년 전 직접 주문해서 퇴임 후에 타고 다니겠다고 했는데 반년 전에 딸 문다혜 씨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어서 김정근 기자입니다. 문다혜 씨가 어제 새벽 술을 마신 채 운전한 차량은 경차 캐스퍼였습니다. 지난 4월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서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3년 전 이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의 공약이었던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만든 차량으로 퇴임 후 타고 다닐 목적으로 직접 구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경내에서 이 차량의 내장 비닐도 직접 뜯고 차량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운전대를 잡고 경내에서 몰아보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 운전하는데 같이 타니까는 재밌네요. 시승 이후엔 국민 모두가 캐스퍼 차량을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구입한 캐스퍼는 내비게이션 등이 달려있지 않은 노옵션 차량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혜 씨에게 소유권이 넘겨진 뒤로는 과태료 체납 이력으로 지난 8월 경찰이 이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한 이력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며 이 처벌 강화를 주문했던 재임 중 발언이 다시 소환된 겁니다. 백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살인 행위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지난 2018년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고 윤창호 씨가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했던 말입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음주운전 강력 처벌을 지시했습니다. 윤 씨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십만 명 동의를 얻자 당시 법무부 장관이 영상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처벌도 강화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에 국민의힘은 예외는 없다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 이렇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문다혜 씨는 거기에 예외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국민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당 쪽 정치인의 가족이었으면 민주당은 뭐라고 했겠냐. 궤변이 많더라도 아버지 말씀을 들을 건 들어야지 등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면 공식 입장을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딸의 음주운전 사고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는데 같은 야권 지지자들의 반응마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소식이 알려진 지 이틀째인 오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SNS 게시물을 올린 건 4일 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당의 입장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친명계 핵심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당 차원에서 방어했지만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친문계도 난감해합니다. 친문계 핵심 인사들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대답하지 않겠다거나 개인적인 일이다,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지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에는 검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그렇다는 등 문 씨를 감싸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음주운전의 예외는 없다, 제대로 처벌받으라는 비판 글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문 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다가올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강병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문다혜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채널A가 확보한 CCTV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 이태원 주변은 택시를 비롯해 차량 통행량이 많았습니다. 교통사고 약 6분 전 이태원역 부근 삼거리 교차로 모습인데요. 문다혜 씨가 운전하는 녹색 캐스퍼가 2차선 우회전 차로를 진입합니다. 그런데 문 씨는 왼쪽 방향 표시등을 켜고 교차로에 진입하며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마주오는 차량들이 다가오자 주춤했다가 왼쪽 도로로 들어서는데요. 이로부터 약 6분 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냅니다. 음주 사고를 내기 전 교차로에서 차선을 위반한 걸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사고 8시간 전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날 저녁 7시쯤 이태원의 한 일방통행도로에 다혜 씨가 캐스퍼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근처에 있는 고기를 파는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 가게는 술과 고기를 파는 곳인데요. 11시 전에는 영업을 마치는 곳인데 다음 날 새벽 다혜 씨가 내리막 골목길을 내려와 주차해놨던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후 다혜 씨는 이 차량을 몰고 이태원 큰 길로 나섰다가
택시와 사고를 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문다혜 씨의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라고 하던데 면허 취소 수준보다도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취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네, 0.14%면 이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문 씨가 사고를 낸 뒤 경찰이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0.14% 수준입니다.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도는 농도인데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0.14%면 어떤 정도인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낸 자료에 따르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수준이면 약간 기분이 좋은 상태, 0.08% 수준이면 점차 시각과 청각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인 0.14%면 신체와 정신 조절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설명인데요. 운전대를 잡아서도 안 되고 운전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상태인 건 분명합니다. 문다혜 씨의 아버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차량이라는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압류까지 당한 적이 있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3년 전인 2021년 10월 6일 이 차량을 인수해서 시운전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의 1호 차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자료를 보면 다혜 씨가 운전한 차는 2021년 10월 27일 최초 등록됐는데요. 약 2년 6개월 뒤인 지난 4월 문다혜 씨로 소유자가 변경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차량 명의가 문 전 대통령에서 다혜 씨로 넘어간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차량 기록에 따르면 압류 기록도 한 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과태료를 체납해 지난 8월 제주도의 한 경찰서에서 차량을 한때 압류 조치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찰 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문 씨는 이르면 내일 오전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인데요. 현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분은 물론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도해드린 교차로 차선 위반 정황이나 신호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사고를 내기 전에 문 씨가 술을 어디서 얼마나 마셨고 운전은 어느 정도 거리만큼이나 했는지 같은 기본적인 사고 전 경위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혜 씨는 지난 8월 다혜 씨의 전 남편이기도 하죠. 문 전 대통령 옛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현재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고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부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네, 일부 야권 지지자들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음주운전까지 했겠느냐며 다혜 씨를 지지하거나 정치 보복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5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북한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강조했는데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내리자 도열해 있던 필리핀 의장대 연주가 시작됐고 윤 대통령에게는 꽃 목걸이를 걸어주고 김 여사에게는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마닐라 영웅묘지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5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은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 이어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로 이어집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 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시설 공개는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앞둔 관심 끌기용으로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의 양자 회담도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 참석 후에는 베트남, 태국을 비롯한 너댓 개 나라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동포들을 만난 뒤 내일부터 정상회담 등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채널A 뉴스 조용리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국 환송장에선 한동훈 대표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부산 금정구 유세를 이어갔는데 이 한 대표는 현재 친한계 의원들과 이 대표 취임 후 첫 만찬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과의 갈등 국면에서 세과시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남아 순방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 전 여권 인사들의 배웅을 받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산 선거 지원 일정으로 불참한 겁니다. 한 대표 측은 사전에 대통령실에 양해를 구했다면서 귀국하실 때 마중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환송에 불참한 한 대표는 서울 모처에서 20여 명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대표 취임 뒤 처음 갖는 대대적인 만남입니다. 박정아 비서실장과 한지아 수석 대변인, 진종호, 장동혁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인사를 비롯해 6선 조경태 의원, 3선 송석준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를 도왔던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한 대표 독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한 대표를 향해 원외 대표로서 리더십 한계 지적도 나오자 당내 세력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현안 등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당에서 진상조사를 지시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관련 대책도 거론될 걸로 예상됩니다. 친윤계 내에선 최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내표로 추정되는 이탈표도 나온 가운데 세력 과시 행보에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어젯밤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렸던 불꽃축제는 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길 한가운데 차를 세운 얌체족에 남의 집 복도에서 술판 관람을 한 민폐족까지 있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화려한 불꽃이 터지는 한강변에 있는 강변북로입니다. 다른 차선에선 차량들이 속도를 내며 달리지만 한강과 맞닿은 도로 끝 하위 차선에는 차량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꽃이 터지는 모습을 가까이 보려고 차를 세워놓고 도로 위에서 구경하는 시민들 모습이 보입니다. 구경 행렬이 차량 흐름을 방해하면서 3차선 이하 차로에서 차량들이 엉키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축제 관람객이 몰려들었던 강변 곳곳도 쓰레기 몸살을 겪었습니다. 그물망을 넘쳐 흘러내릴 정도로 쓰레기가 쌓였고 한강공원 곳곳에는 배달 음식과 술을 먹고 남긴 쓰레기가 포착됐습니다. 걷다가 뭐 발에 밟히면 보면 쓰레기고 또 밟혀가지고 보면 또 쓰레기여가지고 그냥 돗자리를 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그냥 뭐 담배 꽁초라든지 아니면은 뭐 쓰레기라도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아가지고 막 그닥 보긴 안 좋았다. 축제 주최 측 관련 기업 관계자가 1,200명 규모의 봉사단을 꾸려 버려진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여의도 근처 복도식 아파트에 주민도 아닌 사람이 의자까지 펼쳐놓고 불꽃 관람을 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서울 세계 불꽃축제. 100만 명 넘는 인파가 운집하고도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끝났지만 타인을 배려하며 축제를 즐기는 시민의식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난초 거래를 두고 갈등을 빚던 70대 노인을 무참히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피해자가 맞다가 실신했는데도 계속 발길질을 이어갔습니다. 영상이 충격적입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난초를 재배하는 온실에서 백발의 두 남성이 앉아 얘기를 나눕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맞은편 남성 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팔꿈치로 앉아있던 남성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이어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립니다. 연이은 폭행에 실신한 남성이 앉아있던 의자도 빼더니 바닥으로 쓰러뜨립니다. 바닥에 누운 남성에게 발길질까지 합니다. 앉아있다가 난수 구경 좀 할게요 하더라고요. 갔다 하더니 제 뒤로 지나가더라고. 그거는 내가 기억을 해요. 서울 서초구의 한 난원에서 70대 난원 주인을 폭행한 60대 난 매매상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주먹과 발로 최소 30차례 이상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60대 남 매매상은 폭행 뒤 난을 뽑아 훼손하고 쓰러져 있는 70대에게 다시 다가가 또 발기질을 하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두 사람은 난초 거래를 두고 과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사 공손히하고 잘했거든요. 그 사람이 많이 쳐달리니까 그래 한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폭행 피해 남성은 9일간 병원에 입원해 수술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남매매상 60대 김모 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절도 여부 등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4m 옹벽 아래로 추락한 80대 할머니를 비번이던 소방관 부부가 구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풀숲에 쓰러져 있는 80대 할머니를 소방대원들이 들것으로 구조 중입니다. 일반인처럼 보이는 남성이 구조를 돕고 할머니 상태도 함께 살핍니다. 이 남성도 소방관이었습니다. 비번인 날 소방관 부부가 4m 옹벽 아래로 추락한 할머니를 발견한 겁니다. 우연히 인근을 지나다 다급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골반부 골절이 됐다고 하시네요. 발견을 하셔서 신고를 하시고 응급처치를 했다고 나와요. 출동한 소방차에서 거센 물줄기를 쏘아 올립니다. 뭐야? 큰일 났어. 어제 오후 8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19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문을 이렇게 여는데 뻥 하고 터지는 거야. 그러더니 10초 간격으로 또 한 번 터지는 거야. 그래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불은 1시간가량 집안 내부를 모두 태운 뒤 진화됐습니다. 주민 80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고 9명은 소방이 구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안방에서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남 고흥에선 트럭이 경찰을 들이받아 경차에 타고 있던 7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암살 시도를 겨우 모면했던 그때 그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총격을 당했던 당시와 같은 무대, 같은 위치에 서서 연설을 했는데 이번엔 방탄 유리가 설치됐고 무장 요원들이 이 빈틈없는 경호에 나섰습니다. 깜짝 손님도 등장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유세 중 총격이 발생했던 미국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유세장.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They maybe even tried to kill me, but I've never stopped fighting for you, and I never will. Never will. Never gonna stop. 이번 유세는 주변 건물 지붕에 저격수들이 배치되는 등 삼엄한 경비 속에 치러졌습니다. 총격 당시와는 달리 연단 위엔 방탄 유리막이 설치됐고 트레일러 등이 주변을 에워싸 외부에서 유세장이 보이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7월 총격 사건 직후 트럼프 공개 지지에 나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연단에 올랐습니다. 모자엔 트럼프의 선거 구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We had one president who couldn't climb a flight of stairs, and another who was fist pumping after getting shot. Fight, fight, fight! 트럼프는 최대 경합지에 속하는 피격 현장을 신성한 곳으로 칭하며 새결집을 시도했지만 사건 발생지를 다시 찾은 건 위험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같은 날 해리스는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또 다른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았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가 이긴 곳인 만큼 재난 지역을 찾아 현 민주당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레바논을 공습 중인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땅굴을 찾아서 파괴했습니다. 국경 코앞에 버젓이 만들어 놓은 지하 터널엔 식탁과 냉장고까지 갖춘 거실도 있었는데 북한이 기술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폭의 좁은 땅굴. 여기저기 각종 생활용품이 놓여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사람이 생활한 듯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돼 있고 달걀 같은 식량이며 냉장고까지 눈에 띕니다. 땅굴 한쪽엔 배낭도 여러 개 놓여 있는데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한 전투 배낭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지하 땅굴을 발견해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땅굴은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 불과 300m 거리에 만들어져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특수작전부대가 무기를 비축하기 위해 땅굴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연구단체 알마센터는 헤즈볼라가 북한으로부터 땅굴 관련 기술을 전수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지난 2014년 북한과 계약을 맺고 기술을 배웠고 이를 또 하마스에 전수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땅굴 폭파 외에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CNN은 베이루트 남부 다히에 지역에 최소 5차례 공습이 떨어졌다며 두세 시간 동안 끊임없는 폭발음이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 가자 전쟁, 내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반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거리 한쪽을 경찰 차량이 막아섰고 이를 뚫고 가려는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를 벌입니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돌과 연막탄 등을 던지고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로 맞섭니다. 현지 시간 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1주년을 앞두고 5천여 명 규모의 반전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가 격해지면서 이를 진압하려던 경찰관과 시위대 등 30여 명이 다친 걸로 전해집니다. 시위는 미국 워싱턴과 영국 런던, 스페인 마드리드 등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Indignación ante la situación que se está ocurriendo, ¿no? Miles y miles de personas asesinadas en Gaza, ahora en el Líbano ya hay más de 2.000, más de 10.000 personas desaparecidas y esto hay que pararlo de una forma o de otra. 이스라엘 시민들은 1년 전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들이 여전히 붙잡혀 있다며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한때 귀족 포도라고 불렸던 샤인머스켓 가격이 반토막 났습니다. 돈이 될 거란 판단에 지자체까지 나서서 재배를 장려하다 보니 이 공급량이 늘어도 너무 늘어난 겁니다.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전통시장에 있는 한 과일 가게입니다. 사흘 전만 해도 한 송이에 8,000원이 넘었던 샤인머스켓이 지금은 5,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과일 코너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송이당 한 10,000원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 7,000원대잖아요. 지난달 샤인머스켓의 평균 도매 가격은 2kg에 11,400원대였습니다. 지난해보다는 25%, 3년 전보다는 절반 이상 하락한 가격입니다. 3, 4년 전 샤인머스켓 열풍이 불자 지자체의 생산 장려 속에 농가들이 앞다퉈 재배에 나서면서 과잉 공급이 됐기 때문입니다. 명품 과일이었지만 무분별한 재배로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폭락했던 한라봉과 거봉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적정한 면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농가에서도 적정한 출하 시기에 출하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눈앞의 이익을 좇지 않는 품질 관리와 함께 해외 수출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 개척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고덕대교냐 토평대교냐.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구리시가 경쟁했던 33번째 한강다리 이름이 결국 고덕 토평대교로 결정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도 저도 아닌 이름이 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 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33번째 한강다리입니다. 개통을 2달 남짓 앞두고 국토부 국가지명위원회는 다리 명칭을 고덕 토평대교로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강동구는 고덕대교, 구리시는 토평이나 구리대교를 각각 주장해왔습니다. 넉 달 만에 제시한 지명위의 결론이 두 이름을 합치는 방안인 겁니다. 두 지자체 모두 국토부에 중재를 요청했더니 이도저도 아닌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합니다.
싸움을 부추기는 형국이 됐단 말이에요. 고토대교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본의 교토하고 또 발음이 비슷해서 이게 굉장히 좀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정부가 이게 너무 온정적인 그 결정을 해가지고 욕먹는 거예요. 이게. 불의하고 고독은 절대 쓰면 안 된다 해서 우리 투평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독은 또 써주는 거예요, 이게. 간결한 다리 이름 대신 나쁜 선례를 또 남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도 강동구와 구리시의 대립에 구리 암사대교란 6글자 명칭이 채택됐습니다. 두 지자체 모두 국토부에 이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이어폰이나 보조 배터리 같은 휴대전화 주변 기기들이 속속 명품을 입고 있습니다. 전체 명품 수요가 주춤해지자 입문용인 이른바 엔트리 아이템으로 MZ세대를 공략한 겁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롤러스케이트를 타며 팽이 같은 물체를 들고 와 내려놓습니다. 프랑스의 명품 업체에서 내놓은 400만 원대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이 업체는 고유 문양을 새겨놓은 무선 이어폰까지 출시했습니다. I've got to say, this doesn't feel cheap at all. This is not your average earphones charging case. 또 다른 명품 업체는 우리 돈 약 120만 원의 보조 배터리와 250만 원대 무선 충전기를 출시했습니다. 누가 200만 원짜리 무선 충전 패드를 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수요는 공급보다 훨씬 더 많아서 최근 명품 업체들이 가방, 의류에서 벗어나 스마트폰 액세서리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명품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잠재 고객인 MZ세대를 겨냥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교적 저렴한 적은 돈으로 그 명품을 구입해서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이제 기쁨을 맛보는 거. 돈을 많이 벌게 됐을 때 자기네들의 확실한 고객이 될 수도 있다. 모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명품을 활용하는 사례는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열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모습이 보이는데 한 대표를 향한 외침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싸우지 마라입니다. 부산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한동훈 대표를 향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부산을 정말 사랑하는 한동훈입니다. 여기 와서 너무 좋습니다. 척지지 말라, 싸우지 마라. 윤한 갈등에 대한 일침 같은데 이 부산 금정구는 보수 지지세가 워낙 강한 곳 아닙니까? 네, 민주당 후보와 조국 혁신당 후보가 단일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 대표의 발걸음 빨라졌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부산 금정구청장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됐고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 범인의 접전인 상황이라 여당의 승리 단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산 선거에서 지면 타격을 입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미니 재보선이라도 선거 패배 책임, 당대표를 비껴나갈 순 없거든요. 한 대표 어제 올린 SNS를 보면 동료 당직자를 졸라서 부산 1박 일정을 잡았다고 써놨고요. 사흘 뒤 한글날에도 부산을 다시 찾아 현장 최고위를 연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들으니 부산 지역, 김건희 여사 리스크나 윤한 갈등에 예민해서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없다. 선거 상황 지켜봐야겠군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를 든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보이는데 망나니 칼춤, 이거 어디서 나온 발언입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어제 인천 강화 유세장에서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발언에 반격한 겁니다.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될 만큼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이게 바로 대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망나니 칼춤 추듯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르다가 그 칼에 누가 베일지. 여의도 대통령 행세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탄핵 공세가 끝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당의 맹폭에 야당이 내놓은 반응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는 거죠. 윤석열 탄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에 대해서 마음이 꽉 차 있는 것 아닌가. 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 탄핵 말고 임기 좀 끌어내리는 방법도 있느냐고 반발했는데요. 결국 여권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야권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끝장 국감은 무슨 뜻입니까? 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내일부터 시작이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끝장 보겠다고 했는데 대상이 다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묻겠다. 끝장을 내겠다.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입이고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 방탄국감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압박 국감으로 만들겠다던데 맞습니까? 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국감에 무조건 출석하도록 동행명령권 발부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동행명령권 좀 생소하시죠? 쉽게 정리하면 국감에서 소환된 증인이 불출석할 때 상임위 의결로 국회 직원이 가서 동행 요청을 하는 겁니다. 거부하면 고발 조치까지 가능하고요.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니까 이거 무조건 가능한 겁니까? 네, 마음만 먹으면요, 실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2016년 최순실 씨 등에 대한 동행 명령권이 발동된 적이 있지만 실제 국회 출석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감 시작 전부터 서로가 기선 잡기에 나서면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북한이 요즘 체제 선전을 위해서 러시아인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인들의 SNS 후기 같은 걸 활용하는 겁니다. 세계를 보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쇼핑카트를 끄는 여성. 장 보는 곳은 북한의 마트입니다. 떡국대라는 북한 상표가 적힌 떡으로 떡볶이를 만들고 평양의 여명거리를 소개하며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고 추켜 세우기도 합니다. Для жизн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школы, детские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магазины, библиотеки, кинотеатр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Самым высоким является 70-этажный небоскреб. Когда смотришь на это вживую, сложно поверить, что район... 자신을 러시아 출신으로 밝힌 비카라는 여성이 SNS에 올린 북한 일상 영상입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외국인들을 내세워 온라인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러시아인들이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러 밀착이 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 관광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북한 관영 관광업체인 조선관광 사이트 홍보 영상에도 러시아 모델들이 등장했습니다. 함경북도 함흥의 해수욕장에서 해변을 달리거나 비치발리볼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최근 한 달간 북한 고려항공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총 12번 취항했는데요. 같은 기간 중국의 베이징이나 선양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최근 1년간 북한을 찾은 러시아 항공기가 350편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근 조선중앙TV에서 연 이틀 저녁 시간대에 러시아 영화가 방영되고 러시아 국영TV에서는 북한 의류 판매 광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끈끈한 준동맹관계를 과시하고 있거든요. 군사 분야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니까 내세울 수 있는 건 문화, 교육, 관광 이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고립된 두 나라의 숨통을 틔우고 있는 상황. 향후 이 둘의 밀착이 더 노골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TVN 뉴스 최수연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시즌 개막전 열린 이 컵 대회에서 현대건설이 정관장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그물망 짠물 수비가 통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컵 대회 결승에서 맞붙은 현대건설과 정관장. 현대건설엔 양효진이 있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코트 구석구석 공간에 공을 찔러 넣어 상대 기운을 빼놓습니다. 정지훈마저 오늘만큼은 무서운 공격력을 뽐냈습니다. 확실히 현대건설은 정지훈 선수가 살아나면은 너무 완벽한 팀인 것 같습니다. 정관장도 메가가 19득점을 올리며 기세를 올렸고 부키리치도 17득점을 하며 막강한 용병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무려 5명의 선수가 고르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현대건설의 화력을 따라가진 못했습니다. 현대건설은 결정적인 순간엔 짠물 그물망 수비를 펼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정관장이 1세트를 땄지만 조직력이 살아난 현대건설이 내리 3세트를 따내며 3년 만에 다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니까 저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팀워크로 잘 이겨내고 앞으로도 그런 팀워크가 더 빛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우수 선수는 한 번은 강하게, 한 번은 약하게 상대를 흔든 모마에게 돌아갔습니다. One thing at a time. Now we won. We're just gonna celebrate and get ready for the championship. And of course, we will come strong. 시즌 개막을 앞두고 모의고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현대건설이 2연패를 향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전국이 흐렸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의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칩니다. 앞으로 영남에 최대 20mm, 제주에 최대 40mm가 더 내립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에, 오후까지 영남에 내리다가 그칩니다. 반면 중부는 쌀쌀한 아침과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이 14도, 파주가 1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0도 이상 크게 오릅니다. 내일 아침에는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15도 안팎의 기온으로 쌀쌀하게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23도, 대구 22도까지 오릅니다. 화요일에는 동해안과 제주에 비가 지납니다. 한글날인 수요일에는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또다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의대생 집단 휴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더니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꾼 겁니다.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면서 정작 시나리오별 대비책 하나 없고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만 내놓으니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불신자초하는 땜질 처방.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